네, 안녕하십니까. 오픈CV 컴퓨터 비전 7강 라인 디텍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프라인 변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이번에 진행할 내용들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프 변환을 이용해서 이제 직선을 찾는 부분까지 실습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허프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변환이란 이미지에서 모양을 찾는 방법 중 하나로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직선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b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인 직선 좌표계인데요. 저희는 이번 허프 변환을 통해 직선의 좌표계를 이제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허프 변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극좌표계는 무엇이냐면 y는 mx 플러스 b와 같은 직선 좌표계를 r과 세타, 즉 길이와 이제 각도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r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로 표현하는 그런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p라는 점 자체도 r과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프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허프 변환의 원리 먼저 설명드리고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변환에서 일단 원하는 목표는 이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의 목표인 핑크색 직선을 찾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 첫 번째 점에 대해서 극좌표계를 사용한 이제 직선들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서 각 점 x, y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할 것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 다양한 직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점 x, y를 고정시킨 후 그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r과 세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세타 값을 1부터 180까지 변화하면서 r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타와 r로 구성된 180개의 2차원 배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씩 늘려나간다면 180개가 되는 것이고 더 작은 범위로 늘려나가면 180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배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점에 대해서 2차원 배열을 구한 후에 두 번째 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들을 그래프로 저희는 표현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배열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각 그래프들은 사인파 그래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3개의 지점에 대해서 이제 2차원 배열들을 구했는데요. 이 3개의 방정식이 이 만나는 점 부분이 직선인 확률이 높은 지점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프 변환의 원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점 xi, yi라는 고정된 점을 바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 것을 극좌표계로 진행합니다. r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사인 세타라는 식을 사용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xy 좌표계에서는 x, y가 변수가 되고 r과 세타가 상수인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어떤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한 점에 대해서 다양한 직선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 xi, yi를 무조건 지날 경우에 극좌표계를 적용하게 되면 r 세타가 변수가 되고 y와 x는 상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xi로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x랑 y는 상수로 지정이 되었고 r과 세타를 변화하면서 2차원 배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2차원 배열을 표시한 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된다면 이런 형태로 사인파를 그리는 그래프를 형성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직선의 여러 점에 대해서 반복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핑크색 선을 찾을 경우에는 3개의 점에서 동일 반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인파 곡선들의 교점, 이 부분은 공통된 값을 의미합니다. 즉,
왼쪽에서 x1, y1 이라는 숫자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직선들, 그리고 x2, y2에 대한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지나는 직선이 하나 존재합니다. 즉 하나의 같은 점, 선 위에 있다는 의미로 여기 x1, y1의 무수히 많은 직선과 x2, y2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이제 점 두 개가 한 직선의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호프 변환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뒤에 콜앱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앱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런타임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고 저희는 이번에 CV2, 오픈CV 라이브러리랑 numpy 라이브러리 두 가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수평 수직 필터 적용을 해서 직선을 구하는 방법, 허프라인을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 허프라인 P, 확률적 허프라인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평 수직 필터 적용해서 직선을 구하는 방식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캐니 엣지 그리고 필터들을 통해서 커널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통해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허프라인과 허프라인 P를 먼저 진행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수평 수직을 필터를 적용한 직선 구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허프라인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미지 전처리를 진행해 줄 겁니다. 이미지를 읽어오고 흑백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엣지 부분, 캐니의 엣지를 사용해서 경계를 검출해 줍니다. 경계를 검출한 이후 허프 변화를 통해서 직선을 검출해 줄 건데요. 오픈CV에서는 허프라인이라는 기본 내장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허프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은 제가 또 참고자료로 남겨두겠습니다. 엣지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경계 검출된 이미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인 거리 측정 해상도인데 대부분 1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은 각도, 라디안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직선으로 판단할 최소한의 동일 개수, 여기서는 60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핑크색 점에서 핑크색 직선을 구할 때는 3개의 점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는데 직선임을 확인받는 부분에서 점이 60개, 사인파가 60개가 겹치는 부분을 직선으로 검출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는 변수에 지정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이미지2라는 부분에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한 이미지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A와 B의 경우에는 이제 삼각비, X축, Y축에 대한 삼각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X0와 Y0는 각 그래프의 절편을 의미하고 X1, Y1의 경우 이제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리기 위한 시작점 그리고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V2 라인, 직선을 그리는 함수를 통해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게 되면 다양하게 많은 직선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직선 처리가 나오진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 부분들이 모두 다 60개를 통과하는 직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20 혹은 좀 극단적으로 150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전에 비해서 선의 개수가 확실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으로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직선들이 검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허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선이 그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선들, 겹치는 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허프라인에서 보완된 허프라인 P, 확률적 허프라인을 사용합니다. 윗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확률적 허프 변화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허프라인의 단점이었던 모든 점에 대해 수많은 선을 그어서 직선을 찾는 부분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모든 점들을 사용하게 되면 연산량이 무척 많아지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한 픽셀에 대해서 허프 변환을 수행하고 점차 그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함수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엣지스는 동일하게 입력 이미지 동일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미니멈 라인 렌스 같은 경우에는 최손, 선회로 인정할 최소 길이, 직선으로 인정할 최소 길이를 의미하고 맥스 라인 갭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판단할 최대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허프 변환을 사용했을 때랑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프 변환에서는 검출 결과가 R과 세타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허프라인 P에서는 검출 결과가 선의 시작과 끝 좌표로 이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단축화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리게 되면 허프 변환을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훨씬 더 깔끔하게 직선들을 잘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적 허프 변환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을 사용하거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할 거는 이 확률적 허프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실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평 수직 필터 적용을 한 직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미지를 전처리를 진행하고 수평 필터, 수직 필터 저희가 저번 시간에 경계 검출을 할 때 진행을 했었죠. 그 필터를 생성을 하고 필터를 적용시켜서 결과를 합쳐 실제 경계처럼 직선처럼 보이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3차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계를 잘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글 콜앱에 대한 실습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간결하게 진행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VS 코드 실습 진행한 후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했고 상대 경로로 불러왔습니다. 코드도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이 이미지를 읽어오고 그레이드 스케일을 통해서 흑백 처리를 진행한 후에 캐니 엣지를 사용해 경계를 검출해줍니다. 그 이후에 허프 변환을 사용해서 직선을 검출해주고 직선을 그려지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허프라인 P, 확률적 허프라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역시 동일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일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필터 그리고 수직 필터를 생성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결과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VS 코드까지 해서 7강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7강에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확률적 허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직선을 검출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되게 짧게 진행을 했는데요. 구글 콜앱과 VS 코드가 겹치는 부분은 모두 다 제외를 했고 그리고 허프라인이 정해지는 원리 그리고 허프라인을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도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기서 7강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7강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배웠던 컨투어 5강 때 배웠던 컨투어 그리고 6강에 배웠던 엣지 디텍션 그리고 7강에 배웠던 마지막으로 배웠던 이제 직선 검출, 허프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강 컨투어에서는 이제 컨투어가 등고선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고 동일한 색상 또는 강도를 가진 영역의 경계선을 추적해서 얻은 선을 이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물체 모양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빨간색 객체를 탐지하는 오브젝트 검출 모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투어에서 실습했던 내용들은 컨투어를 그리는 방법, Save it to find contours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둘레, 면적, 무게중심,
세 가지를 컨투어로 구할 수 있었고, 객체를 둘러싸는 도형을 그리는 바운딩 박스나 이제 최소 원을 그리는 방식들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HSV 색공간을 이용한 탐지 그리고 컨투어를 적용하여 실제로 빨간색 객체를 네모로 표시하는 모델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컨투어를 찾게 되면 모든 경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록선체 convex hul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인 컨투어에서 근사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컨투어를 근사화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들까지 잡아내는 것을 확인했었고, 이거를 단순화, 근사화를 시켰을 때 이 전체, 볼록선체 전체를 잡아내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6강에서는 이제 경계 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그리고 경계 검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 픽셀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 찾아서 미분 근사 값을 이용하고 커널을 통한 필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커널은 이제 이미 처리해서 사용하는 작은 행렬로 필터를 의미한다고 배웠었고, 필터링은 커널을 이용해서 이제 원하는 효과를 얻는 필터링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안에 필터링을 수행하는 수학적 연산으로 컨볼루션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컨볼루션의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 커널 표시했었고, 필터링은 이 전체 과정, 컨볼루션은 연산 과정. 따라서 이 컨볼루션이 맨 왼쪽부터 차례로 옮겨가면서 7x7 행렬을 5x5 행렬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처맵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필터,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필터, 샤프닝 필터, 엣지 필터로 다양한 필터들을 배웠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분 필터를 통해서 경계 검출을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는 좌측, 우측의 차이를 계산하고 상단, 하단을 차이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경계를 검출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버츠 크로스 필터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경계 검출을 진행하는 행렬 필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프리윗 필터로 대각선뿐만 아니라 X축, Y축 각 방향으로 차분을 3번 해서 조금 더 경계를 강도를 늘린 필터를 제작을 했었고,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오픈CV 내장 함수로 진행을 했었는데, 소벨 필터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방향 모두 강한 방식으로 중심 픽셀의 차분 비중을 2배로 두어서 이제 전에 진행했던 프리 필터에 비해서 대각선 방향의 검출까지 모두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벨 필터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커널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엣지 방향성 정확도가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샤르 필터가 해결하였습니다. 샤르 필터에서는 이 부분의 숫자들을 조금 더 강도를 다르게 해서 소벨 필터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플라시안 필터를 통해서 2차 미분을 적용한 필터를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캐니 엣지 디텍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캐니 엣지 디텍션과 소벨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먼저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 진행하고, 소벨 필터를 이용한 그레디언트 계산, 그 다음에 논 맥시멈 서프레션, 방향에서 검출된 경계 중 가장 큰 값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식, 이후 두 개의 경계값,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을 지정해 경계 영역에 있는 픽셀 중 가장 큰 경계값 밖의 픽셀과 연결성이 없는 픽셀 제거하는 부분까지 해서 캐니 엣지 디텍션까지 실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허프 변환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허프 변환은 이제 점을 그리는 진한 직선을 극좌표결을 통해 이렇게 다양한 선들을 그려준 이후에 극좌표를 통해서 이제 이 xi 그리고 yi를 지나는 다양한 함수 직선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표시한 다음 2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사인파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 후에 이 사인파 함수들이 교점, 공통된 값을 통해서 이제 직선을 검출을 하였습니다. x1, y1과 x2, y2는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나는 하나의 선을 이제 검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허프 변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확률적 허프라인 변환을 통해서 실제 허프 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선들을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에 선들만 검출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허프라인까지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시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5강부터 7강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정리를 진행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ROI 부분,
경계, 이제 관심 영역을 검출하는 수업을 진행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차선을 검출하는 코드를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CV 7강 그리고 5강에서 7강 마무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